부모님과 살던 30대 여성, 직장을 옮기면서 처음으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여성의 빈집에 수리기사가 와야 하는 상황. 여성은 찝찝한 마음에 스마트 기기의 촬영 기능을 켜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여성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좀 찝찝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동영상 설치를 해놓고 갔는데 이제 그게 찍힌 거죠. 바로 이제 집주인한테 이건 뭐냐고, 나는 누수 탐지만 하라고 했는데 왜 내 방 뒤지냐고 하니까 업체 사람이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의 말은 거짓말인 게 드러났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누구인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집중해 주십시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사망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특히 홀로 자취하는 여성분들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집주인에게서 온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으로부터 1층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다. 누수 탐지를 해야 하는데 집을 비울 경우에 비밀번호를 1234로 설정해놓고 가면 들어가서 누수 탐지를 좀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수 탐지 업체에서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직접 가서 감시할 거다.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집주인 말대로 비밀번호 바꿔놓고 나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 스마트 기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영상을 확인했는데 네.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웬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빈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화장대를 살펴보면서 서랍도 열어보고 구석구석을 뒤져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목 위쪽이 절묘하게 이렇게 카메라 화각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혹시나 해서 캠코더 동영상 이 녹화 기능을 딱 켜놓고 갔는데 저런 영상이 내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저런 영상이 찍혀 있다. 이거 얼마나 자, 지금 보세요. 화장대를 뒤지고 있습니다. 분명 누수 시공 때문에 왔다는 사람이 아니 물이 서랍에서 새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죠. 화장대나 다른 어떤 것들을 뒤지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깜짝 놀란 이 여성이 집주인한테 이거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하죠. 누구냐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바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이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좀 생겼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은 수리 기사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여성 입장에서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 업자들이 와서 시공 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이 감시 잘 할 거예요. 근데 저런 영상이 딱 찍혔어요. 아니, 집주인 아주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했더니 아유, 우리 아들이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자,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집주인의 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조사를 해봐서 혹시 해당 업체인 줄 알고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를 달려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다른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기억을 안 난다고 그래, 전화번호가. 그래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알려줬던 해당 업체는 예전에 한번 수리했던 업체인데 다행히 이 피해 여성분이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오는데요. 해당 업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해당 업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방에는 여자 혼자 사니까 집주인이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수리업체 직원이 범인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죠. 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방금 아까 보셨던 그 검정색 털모자, 패딩을 입고 집안을 막 그 서랍 열어보고 막 이것저것 들춰보던 그 남성은 누구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눈빛 쌓였던 그 아들입니다. 자, 여성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집주인은 진짜 범인을 실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업체명을 그 수사관님이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알려달라 하니까 분명히 공사 2번이나 진행했던 업체인데도 업체 이름 잘못 알려주거나 나중에는 업체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입장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이거는 아드님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뭐 지금이라도 아드님 거 밝히시면 선처해주고 써 있다고 했는데 그제서야 자기 아들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허튼 짓 못하게 우리 아들이 감시 잘할 거예요 했던 바로 그 아들이 서랍 열어보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주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과 이 제보하신 분과는 뭐 친분 전혀 없었고 이렇게 오가면서 부딪힌 적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싸납게 쏘아봐서 불쾌해라는 느낌을 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집주인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왜 남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했더니 이 아들의 얘기가 가관입니다. 누수 탐지가 끝나고 집이 더러워져서 내가 그 더러워진 집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물티슈를 찾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또 알아보니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남성이 방에 들어간 그 시점이 예. 누수 탐지를 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결국에는 그래서 남성이 지금 주거 침입, 주거 수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유 그거 좀 더러워져가지고 내가 물티슈 좀 닦아드리려고 이렇게 찾다 보니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들어갔던 시점은 누수 탐지 그거 하기 한참 전이었다. 이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벌만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집주인이 사정사정하면서 여성에게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학창 시절 때도 친구들 때리고 온갖 사고를 치더니 결국 이런 일까지 벌였다면서 야, 앞으로 자식 교육 잘 시킬 테니까 딱 한 번만 선처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또 이 여성의 아버지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뻘 되는 남성이 이렇게까지 애원을 하니까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를 해주기로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후에 경찰에다가도 좋게 잘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작성을 했고요. 경찰에서 저 남성 찍힌 원본 동영상 제출하세요 이런 연락이 왔을 때도 이거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제출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그 집주인하고 합의를 했는데 50만을 받기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50만을 주지 않고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 된 상태인데요. 당시 여성이 이제 겁나고 살 수가 없으니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뒤에 합의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속 안 주고 있는 거고 그 합의금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뭐 여러 번 연락했더니 보증금은 이사한 뒤에 한 2주 후에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주지 않고 지금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떡하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한 거는 주거 침입이나 주거 수색인데 요거는 신고죄라든지 반의사 불벌죄 아니죠. 때문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말이죠. 네. 지난해 11월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불송치가 됐다고 해요. 아마 그 합의했던 그 부분이 아마 좀 계기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김호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는 성립할 걸로 보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지금 검찰의 피해자 말에 따르면 보안 수사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경찰에서 다시 이제 보내졌는데 그때도 불송치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 말고도 민사적으로 좀 문제되는 것도 많죠. 보증금도 못 받고 있고. 맞습니다. 합의금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이의 신청할 때 이 신청서에 그것을 좀 기재한다 그러면 그게 수사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좀 봐줘 해가지고 아유 그래요 하고 딱 했더니 세상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이후에 이 마음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이죠. 저 남자가 이번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예?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